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영국 의원 암호화폐 규제 촉구를 하는데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어떤 국가도 이 혁명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맞는 말 하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맞는 말 하는 애들은 보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꼭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즉각적인 시장 가격을 보고 그냥 짓거리는 그런 전통 금융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함께 이룬 그런 인플루언서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짓거리는 두 부류의 행성. 한 행성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인터넷을 막지 않은 이상, 인터넷을 끊지 않은 이상 이게 어떻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산업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어쨌든 막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는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막무가내로 그냥 비트코인 좀 떨어지면 이제 사라진다, 없어진다, 영원 될 수 있다, 제로 될 수 있다고 떠들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전통 금융을 통해서 너무나도 편하게 돈을 벌었던 한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 다닌다 그래도 몇십 년을 모아야만 돈이란 걸 좀 모을 수 있죠. 집이라도 한 채 갔을 수 있고. 그들은 열심히 굉장히 개미처럼 일을 했는데 결국 돈은 누가 벌었나요? 그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돈을 벌죠.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근데 이런 자본주의적 생태계들을 이런 개미들이 이제 점점 알아간다는 거죠. 아, 나는 일만 계속 했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분명히 부의 나눔이 필요한데 특정 계층으로만 계속 돈이 몰려가는구나. 뭐든지 분권화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미처럼 일을 하느니 차라리 협동조합 형태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어떤 회사를 만들더라도 리스크를 같이 떠안고 또 이익도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산 원장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의 기업들이 결국 트렌드라는 거죠. 지금 시대를 사는 트렌드. 어쨌든 영국 의원이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이제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이 의원은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혁명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해안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결국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 나라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낙오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고민.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쉽게 도입하기가 힘들지만 결국은 이런 시대로 바뀔 거라는 느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의원은 아주 매력적인 세금 시스템과 자유로운 규제 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결국 성공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수많은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규제기관이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나, 이 두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선의의 생각은 안 좋다를 주장하지만 결국 세상은 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규제 당국의 역할은 사람들이 속지 않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가는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과 투자할 수 없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음지를 양지화하는 거는 규제나 억압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받아들일 거면 교육 시스템을 빨리 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음지에 있는 나쁜 코인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광풍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만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기 사건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결국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기술은 매우 강력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좋다.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거부했냐? 결국 사용했었다. 인터넷을 하나의 기술로 의심하지 않았다. 닷컴 버블처럼 분명히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의 코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찍었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낙오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제 높아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점점 이제 맞는 말하는 옳은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금융기관 쪽에서 계속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여러 형태로 암호화폐를 유통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되고 지금 이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이 SEC 소송에서 우위를 점함에 따라 대규모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XRP. 며칠 전에 15% 오른 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한동안 미국 SEC가 법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리플이 일련의 절차적 승리를 거두면서 시나리오가 역전돼 버렸다.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판결이 XRP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전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리플이 법의 편에 서고 SEC가 전체 암호화 산업과 불필요한 싸움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확신을 했다. 불필요하게 삥을 뜯으려는 SEC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SEC는 어쨌든 합의금으로 그 기관 자체가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물론 정부 기관이지만 그래서 매일 태클을 걸고 삥을 뜯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자를 걸자 치면 하자 안 걸리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이죠. 그런데 지금 된통 걸렸죠. 리플이라는 회사 때문에. 그들의 신뢰도도 하락을 하고 어쩌면 미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신뢰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인정을 하려면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SEC의 패소보다는 사건 취하가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루아침에 리플이 떡상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게임 오버가 돼버리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올라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 리플 사건의 가능한 결과 18개월에 걸친 소송의 판결은 암호화폐 지지자, 암호화폐 옹호론자, 그리고 의원 및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매우 중요하다. 모든 판단이 미국 SEC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흔들리면 리플의 기본 통화인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고 암호화 세계의 폭풍 같은 선례가 설정이 된다. 궁극적으로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엄청난 회사들이 불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리플이 승소를 하더라도 또 불려갈 수 있어요. 안전한 코인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가장 안전한 코인이 XRP 리플이에요. 매도 먼저 맞는 게 항상 좋을까요? 어릴 때 선생님에게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힘이 많이 빠져있는 마지막이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뭐가 되든 도가 되든 빨리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특히 XRP 리플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강제로 상장 폐지됐었다. SEC는 단 한 번도 거래소를 통해서 상폐시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거래소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알아서 리플을 상폐시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CEO는 이례적인 성장을 자랑하면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는 더 훨씬 막강해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실제 95%의 ODL 거래는 미국 이외 결제 제공 업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승리는 불확실성의 벽에 직면해 있는 암호화폐에게 반가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면 모든 암호화폐들이 리플 시스템을 따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설사 불려가더라도 우리는 리플 틀에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할 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리플과 SEC의 소송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날도 덥고 암호화폐도 오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